돈의 흐름을 보면 미래가 보인다고 하죠. 특히 요즘처럼 모든 게 빠르게 변할 때는 더더욱 그런데요. 그래서 오늘 한국 금융시장에서 소위 스마트머니, 이 똑똑한 돈들이 과연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 흐름을 한번 제대로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뭘 볼 거냐면요. 개인들의 예금 통장 속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해서 금융기관들의 아주 거대한 글로벌 전략,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암호화폐 시장까지 이 돈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다 보면 분명 중요한 실마리가 보일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모든 금융의 출발점은 뭐니 해도 바로 사람, 즉 고객이겠죠. 지금 한국의 금융 소비자들, 그러니까 돈을 맡기고 굴리는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은행들을 보면요, 정말 흥미로운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한쪽에는 안정이 최고인 두둑한 은퇴 자금을 가진 시니어 고객들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원금은 지키고 싶은데 그래도 이자만 받기엔 아쉽고 인플레이션을 이겨야겠어 라고 생각하는 아주 똑똑하고 깐깐한 젊은 예테크 투자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그룹을 모두 만족시키려고 나온 게 바로 하이브리드 예금입니다. 이게 뭐냐면 금융계의 스포크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숟가락처럼 안전하게 원금을 뜨면서도 포크처럼 수익을 콕 찍어 막을 기회도 주는 예금의 안정성과 투자의 가능성을 하나로 합친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이런 상품도 있구나 할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숫자 12조 3천억 원. 이게 올해 들어서만 팔린 액수인데 벌써 작년 한 해 전체 판매액을 훌쩍 뛰어넘은 겁니다. 이건 그냥 유행이 아니죠. 한국 사람들의 돈 굴리는 공식 자체가 지금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인들의 돈이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금융기관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겠죠. 더 이상 국내 시장에만 머물러서는 성장의 한계가 보이니까요. 그래서 이들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서 어디로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들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보면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첫째, 아예 밖으로 나가는 거죠. 해외 시장으로요. 둘째, 안에서는 미래를 보고 투자합니다. 혁신 기술 같은 곳에요. 그리고 셋째, 우리만 할 수 있는 독창적인 상품을 만들어서 경쟁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전략이 지금 한국 금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전략부터 볼까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하나은행의 폴란드 진출입니다. 왜 하필 폴란드지? 싶을 수 있는데 이게 그냥 유럽 시장에 깃발 꽂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 너머에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라는 어마어마한 시장을 미리 내다본 아주 영리하고 전략적인 한 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전략은 미래 기술에 투자하는 거예요. 솔직히 예전처럼 가계대출로 쉽게 돈 벌던 시대는 끝났거든요. 규제도 빡빡해졌고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은 건데 그게 바로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입니다. 이들의 잠재력에 투자해서 함께 성장하겠다는 거죠. 마치 은행이 벤처 투자자처럼 변신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혁신, 즉 우리만 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겁니다. 남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독점적인 상품으로 승부를 보는 거죠. 예를 들어 DB손해보험 같은 경우 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치매 간병보험 같은 상품에서 독점적인 권리를 따내면서 시장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혁신이죠. 자, 그런데 금융시장이라는 게 기업들만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항상 규제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거든요. 이 금융사들과 규제 당국 사이에 벌어지는 아주 팽팽하고 전략적인 줄다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딱 그 줄다리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앞으로는 기업들이 사들인 자기 회사 주식, 즉 자사주를 무조건 소각해야 한다는 법이 생길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 법이 시행되기 전에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사주를 활용해서 조금이라도 더 자금을 마련하려고 다들 막차 타기에 나선 겁니다. 정말 규제와의 시간 싸움, 숨막히는 경주라고 할 수 있죠. 이런 팽팽한 기싸움은 자동차 보험 시장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어요.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몇 년 동안 보험료를 내리기만 했는데 이젠 적자라서 더는 못 버티겠다, 올려야 한다는 거고요.
반대로 정부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힘든데 보험료까지 올리면 어떡하냐는 거죠. 이 둘 사이에서 지금 아슬아슬한 눈치 게임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항상 이렇게 긴장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좋은 소식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텐데 미국 주식을 우리 시간 낮에도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다시 열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재개하는 게 아니고요.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증권사들이 반드시 2개 이상의 현지 회선을 쓰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추가됐습니다. 이건 투자자들한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미래 금융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인데요. 요즘 금융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이걸 빼놓고 말할 수가 없죠? 바로 암호화폐입니다. 일단 이 시장이 얼마나 큰지부터 감을 잡으셔야 해요. 화면에 보이는 테더라는 회사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곳인데 이 회사 하나의 가치가 무려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600조 원이 훌쩍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챗GPT의 오픈 AI나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거물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세계는 저만치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상황은 어떨까요? 좀 안타깝게도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국내 암호화폐 기업들은 지금 글로벌 경쟁은 고사하고 당장 살아남는 것 자체를 걱정해야 할 판이에요. 왜냐하면 안정성을 확보하라는 명목 아래서 엄청난 자본금을 쌓아야 하고 까다로운 보험에도 가입해야 하고 이런 규제를 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나도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의 이 한마디가 지금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은 정말 어마어마한데 그걸 가로막는 규제의 벽이 너무 높고 무겁다. 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새로운 산업의 싹이 그 싹을 틔우기 위한 규칙의 무게에 짓눌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개인 예금자부터 거대 금융사,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까지 쭉 훑어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보이지 않으세요? 한국의 스마트머니는 결국 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변화하고 적응하는 쪽으로요. 안정적인 예금에 만족하지 않고 국내 시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규칙과 기술에 끊임없이 대응하고 있죠.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모든 것이 변하는 시대에 가장 위험한 금융 전략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아닐까요?